자, 이종복입니다. 7월 4일 오후 5시 14분.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한 3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를 뜰 텐데,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썰식으로 나스닥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그 다음에 주요 섹터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줄게요. 오랜만에 여기다 놓고 가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7월 만기인데 아마 다음 주도 영상이 자주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새 편집자가 우리 아들내미죠. 나는 편집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들내미가 좀 바빠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다음 주 시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까지가 2020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6월 말에 야간 강연 방송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중요 내용이라고 빨간색 우측에 한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 야간 회원 서둘러 가입하라.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얘기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야간 강연 방송은 7월 12일에서 13일인데 아직 2주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해주는 얘기를 가지고 시장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중간에 시간이 되면은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분명히 그죠? 잘난 척 정도의 영상과 그날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뭔 얘기했는지 알겠죠? 지금 해주는 얘기는 큰 그림을 잡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관련해서 한 코멘트를 주면, 지수가 급락했으면 내가 이벤트를 해줬을 텐데 지수가 급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벤트 때까지 기다려서 회원가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이벤트 해주면 그때 참여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딱 먼저 이 얘기 해놓고 7월 중순까지는 유튜브 영상이 자주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신 토요일 날만큼은 내가 충분한 영상을 주니까 잘 참고하기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최근에 지금 보면 나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내가 여기 지금 나스닥 시장 강세 이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글을 좀 놨어요.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지표가 나왔다. 이게 나스닥 강세 이유를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딱 한 가지 방법, 여러분. 이거 말고는 지금 나스닥 시장이 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지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땡땡이 묻히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도 지금 뉴스를 보는데 진짜 오지게 날라옵니다, 문자가. 그리고 확진자 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가 강해서 그게 묻혀버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냐, 그죠?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냐 정도를 한번 얘기해보면, 둔감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 그 몰랐던 것을 접하게 되면 그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게 오지게 그게 되게 무섭게 다가오거든. 근데 이게 한번 접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그 지금 이 땡땡 확진자가 급증을 하는 뉴스가 나와도 누가 신경을 안 씁니다.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우리처럼 신경을 그걸 써버리면은 바보 돼, 여러분. 그치만 그 바보가 나중에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알겠지? 이 땡땡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분들 신경을 쓰는 게 맞다. 맞죠,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한 겁니다. 신경을 쓰되 묻어가라. 묻어가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동조는 해주지만 전적으로 합석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종복이도 얼굴이 보면 단정하죠, 여러분? 예, 오늘 갔다 왔어요, 나도. 근데 지금 느낌이 좀 찝찝해, 여러분. 목도 아픈 것 같고 괜히 기분이 그래요. 왜냐면 나는 바깥에를 아예 안 나가거든. 지금 그때 언제야? 그때가 4월 말대에서 5월달 왜 그 저기 부처님 오신 날하고 왜 그 노동절 연휴 꼈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내가 이 치과 때문에 병원을 2번인가 간 걸 제외하고는 난 지금까지 이 현관문 앞을 나간 적이 없어요. 딱 그 2번을 제외하고 진짜 한 3개월 동안 내 병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좀 단정해야 되죠. 그래서 가는 건데 항상 경계를 하고 있다. 자, 카트. 그다음 강력한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강력한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의 부양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세상이 망가지거든.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는 게 나스닥 시장 강한 이후에 나는 2번째로 중요한 거다라고 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강력한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표가 어쨌든 거짓인지 참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나왔고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코땡땡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묻히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계를 좀 하면 나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내가 가장 잘하는 거니까 그건 뒷부분에 영상, 이거 영상 스킵한 사람들, 그 다음에 광고 안 듣고 넘어온 사람들 내가 한마디 해주고 갈 테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한테는 도움 안 됩니다.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이것은 나스닥 시장이 강한 이유를 서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2번 저 나스닥 시장이 강한 거에 대한 이종복의 판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는 지금 나스닥 시장이 강한 것을 2%만 믿는다. 98%는 나는 안 믿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나오죠. 나스닥 시장이 강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98%지만 이종복이의 방송을 듣거나 이종복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해외 선물은 초대박이 나는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도 매수 추천으로 나스닥을 먹여줘 본 적은 없어요. 오직 매도만 갖고 나스닥 시장을 리딩을 해주는데 초대박이면 초대박이지 아작이 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시죠? 밑에 있는 이 변곡점이라는 것과 이 누구보다 뛰어난 거의 신의 경지에 있는 이 기술적 분석 능력으로 그걸 다 피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오히려 역이용해 주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이따 실력 발휘 해줄게, 중간에. 자,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하반기 출발에 대한 나스닥 시황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내가 지지와 저항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주는 나스닥 시장의 지지와 저항인데, 여기서도 한번 보자고, 여러분. 지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는 나스닥 시장을 약간 하방으로 좀 본다 정도로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나스닥이 올라가봤자 올라갈 목표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를 기준으로 상방을 보는 것보다는 하방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위험이 덜하고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내가 요거까지는 높게 봐봐. 이게 진짜 이종복이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하방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나스닥 시장의 지지와 저항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위가 먼저냐 아래가 먼저냐에 대한 이 문제는 회원 가입으로 확인하라. 야간 회원 서둘러 가입하라. 다음번 야간 강연 방송은 7월 12일과 13일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해외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썰을 풀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 봤죠? 내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스닥 시장이 급락했을 때 9844일 때 이 60분 추세선을 여러분들한테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와, 추세선 지린다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이 추세선 지리죠? 이 그 누구보다도 이 정확하고 강력한 이 기술적 분석의 1인자, 내가 이것이 나의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날 종가 기준에 유튜브에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말로 하면은 안 먹히니까 근거를 보여주겠습니다. 대신 눈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6월 28일 지수 선물 281 기준의 나스닥 시장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가장 빠른 시간에, 이건 3, 4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이면은 일요일이잖아. 3, 4일이면 6월 29, 30, 1, 2. 요 사이잖아, 요 사이. 여기 6월 29일부터 7월 2일 사이죠. 3, 4일 안에 1100에서 1150 돌파 안착이냐 9500으로 밀리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야간 강연 방송에 원고를 써줬습니다. 보이죠? 근데 그 다음이 뭐라 돼 있어요? 돌파 안착에 고점 돌파면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밀리는 쪽이 먼저 나왔습니까? 올라가는 쪽이 먼저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올라가는 쪽이 먼저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안 죽으면 이건 리바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술적 분석이요. 내가 여기서 또 썰로 좀 들어갈까요? 내가 여러분들 동학개미들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좀 얘기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세 가지의 어떤 섹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무슨 얘기냐면은 하방을 보면서 아작이 나고 있는 개인들 편 1번, 그 다음에 동학개미, 지금 증시에 엄청나게 몰려있는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2번, 그 다음에 3번은 운 좋은 상방맨들 3번. 보세요, 여러분. 하방맨은 운대가 없다라고 하고 불쌍하다고 표현을 썼고, 상방맨들은 운 좋다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한 거냐면, 어떤 편을 들을까? 여러분, 불쌍한 하방맨 편을 들을까? 그냥 동학개미 편을 들을까? 아니면 운 좋은 상방맨 편을 들을까? 나는 불쌍한 하방맨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방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아작이 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나 이종복이야. 이종복 이름 석자면 주식 투자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여기서 라떼라면을 선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에 어떤 주식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이 토마토의 이종복 아느냐고 물어봐봐. 거의 신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 유튜브 사람들. 요새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이유와 명분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유와 명분을 찾으라면 강력한 유동성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편을 들자면 불쌍한 하방맨들 편을 들고 싶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 단어에 불쌍한 하방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방을 속단하고 하방을 단정짓고 당하느냐는 거지. 그냥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그죠? 주식을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바라만 보면 하방을 보고 불쌍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신 이 주식시장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한다면 상방을 본 사람들이 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차라리 기술적 분석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든지, 그죠? 만약에 기술적 분석이든 주식 공부든 이게 좀 떨어지면 말 그대로 지금은 그냥 주식시장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시장에 몸을 맡겨놓으면 되는 거지. 대신 어디에 올라탔어야 되느냐? 주도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올라탔어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수익을 내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보면 돌파 안착의 고점 돌파면 1500에서 1600으로 상방이 우선이었던 시황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종복이가 6월 28일 날 야간 강연 방송에서 시황 방송을 할 때는 이런 시황을 준 거예요. 대신 이종복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랬던 전문가였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으면 나도 좋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할인 이벤트 하면 또 회원들 몇백 명이 또 가입했었을 거거든. 근데 하락을 하지 않아 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인 이벤트는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종복이는 지금 이 지수 강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한 차례 조정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기 전까지는 할인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나스닥 시장 분석을 해줬는데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 3, 4일이 중요합니다. 보면 나스닥은 짧으면 3, 4일 조정에 6에서 8일, 그러니까 나스닥은 짧으면 3, 4일 조정, 길면 6에서 8일 상승을 이어가는 패턴이다라고 6월 15일 야간 강연 방송에서 또 이 얘기해 줬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도 보면 질이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3, 4일에서 6에서 8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저 당시에 기준을 보면은 이미 며칠 동안 하락했습니까, 여러분? 전날 기준으로 보면 9,844로 나와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이게 종가가 약간 틀리다, 여러분. 왜 틀리지? 이게? 어쨌든 간에 뭐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9월 29일이니까. 그죠? 요걸로 보면 맞는 거예요. 요날, 저 선물은 장이 마감한 다음에 종가가 나왔을 때 기준이고, 나스닥 선물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9,865로 전날 마감이 되고 종가가 더 밀려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시간 외에서. 어쨌든 며칠 하락했습니까, 여러분? 저 당시를 보면 이날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4일째야. 어때요, 여러분? 이날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4일째. 이날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4일째. 이날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3일째. 이날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3일째. 이날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4일째. 여기도 3일이라고 해야 돼. 봐봐. 나스닥은 고점에서 조정받는 패턴이 나온 뒤에 3, 4일 이상 조정받은 적이 없죠. 내가 누구라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이종복.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힌트를 하나 줄까요, 여러분? 나스닥 상징적 지수대를 이렇게 줬는데 나는 다음 주에는 차트는 올라가고 있는 차트지만 상방보다는 지금 현재 지수를 기준으로는 약간 아랫방향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가 아까 들어가 있죠. 서로 매치가 되죠. 봐봐. 나는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무엇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직 나의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뭐로 나와요? 2번. 저 강세에 대한 이종복의 판단. 나는 나스닥 시장이 강한 것을 믿지 않는다. 2%밖에 안 믿는다. 98%는 믿지 않는다. 대신 변곡점과 아까 얘기한 3, 4일 조정의 6에서 8일 상승 단기마디 기본 출발, 변곡점과 기술적 분석,
아까와 같은 이 지지와 저항들을 가지고 저 강세를 주는 속임수를 다 피하고 매도 쳐서 아작나는 것을 비껴가게 해준다는 얘기죠. 결정적인 순간에 아랫 방향을 잡아서 대박을 먹기 때문에 나는 해외 선물 리딩을 할 때 매수로 먹여준 적은 없고 매도로는 초대박을 먹여줬다. 서로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 와, 저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사람이라는 게 맞긴 맞나 보다. 아무리 초보자들도 그죠? 아마 여러분들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을 이제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은 이종복밖에 못합니다. 왜? 이게 나의 특허니까. 이게 전매 특허.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중심이론 변곡점. 자, 다시 오지게 멋진 60분 추세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도 이게 용량을 많이 찾아 먹어서 그런지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이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그 고개길을 보세요 여러분. 고개길에 왔을 때마다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힘에 겨웠던 것도 확인되죠 여러분. 여기서도 힘에 겨웠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렸으면 밀렸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도 힘에 겨웠죠. 힘에 겨워서 힘에 겨웠지만은 어쨌든 쉬었다가 이걸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힘에 겨웠어요. 힘에 겨웠는데 어쨌든 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며칠째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하나 둘 셋 넷 4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길면 6에서 8일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5, 6, 7, 3, 4일 정도 더 이 나스닥 시장은 상방을 주지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나스닥 시장은 길면 사이클 자체가 3, 4일 이상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으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 4일 정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으나 위로 올라가는 폭은 제한적이니까 차라리 아랫방향을 노리면서 잘 하다 보면 설령 매도 쳐서 물려도 버팅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은 나오죠. 왜? 지금 현재 자리가 1300 후반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1326이잖아.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얼마의 고점이 나왔었냐면 1422는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 1420을 세게 넘어갈 확률은 지금 시점에선 떨어지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다. 대신 조심해서 해야 되고 손실나면 위험하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이 완벽한 기술적 분석,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 흉내내면 안 되고요. 보시면은 이건 짧게 단기적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추세선을 그을 때 우리가 고점 3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것을 고점 3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고점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도 고점이 하나 나왔고 요게 현재까지는 고점이 나온 건지 나올 건지 모르는 겁니다. 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3번 정도 찍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추세선은 마지막 마디에서 이어지는 이 쐐기형 패턴이거든요 여러분. 이 쐐기형 패턴이 원래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원래는 이 고점에서 부딪히고 내려오는 게 원래 맞는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꼭대기에서 이어진 걸 갖고 그면 요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꼭대기에서 근 걸 갖고 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지금 보면 이 지금 내가 그려놓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저 선들이 있죠 여러분. 저 선들이 이제 강력한 저항의 역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9750 부근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9750을 찍고 4일 동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가봤자 여기거든. 이걸 먹겠다고 매수를 할 바에는 어느 시점에서 아랫방향을 보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술적 분석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밑에서 움직이는 기술적 분석을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나스닥 시장은 원래 여기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중심이 깨져가지고 이 패턴이 상승 쐐기형이 완성이 됐던 거거든.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도
이 중심의 저항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밀렸으면 이게 쌍봉이 혹은 여기까지 3, 4년이 돼갖고 나스닥 시장은 이제 추세가 죽었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치였었던 겁니다. 여기가. 근데 이걸 또 딛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걸 딛고 일어났으니까 하나를 더 거줘야 돼요. 저걸 딛고 일어난 마지막 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향후에 여기가 깨지면, 이 추세가 깨지면 일단 경계, 이 저점이 깨지면 일단 위험 신호, 이 저점이 깨지면 이제 거의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영업 비밀이라. 죽여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지수가 급락하지 않으면 할인 이벤트는 없다. 다음 주는 만기주다. 두 번째 영상에서 국내 시황을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야간 회원 서둘러 가입하고, 주간 회원은 할인 이벤트 없어도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는지 세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우선 나스닥 시장에 대한 썰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